독신이 왜 많아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독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선진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녀 교육비, 주거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최소한 아이 둘은 낳는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시대에는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다. 노예는 특히나 더 그렇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권장했다. 노예가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재산이 늘어난다. 마치 소와 같다. 소가 많을수록 재산이 늘어나는 이치다. 귀족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 이유는 의료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10명의 자식을 낳으면 7명은 죽고 3명만 살아남았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산업혁명 이후였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아이를 많이 낳아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를 거치면서 한 해에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다. 그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아이가 재산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산업화 초기에는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 쉬웠다.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부모의 이익이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신자와 1인 가구가 더 많아졌다. 이는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결혼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결혼에 대한 압박이 많이 줄었다. 한국은 워낙 유행에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풍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트 리들리의 책 붉은 여왕에서는 암컷 선택이라는 다윈의 성적 선택 이론이 등장한다. 자연에서는 힘이 센 수컷이 암컷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좋은 예로 공작을 들 수 있다. 공작의 수컷은 유난히 화려한 꼬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꼬리는 천적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꼬리는 날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작이 날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떨어져 공중부양의 힘에 의존해야 날 수 있다. 그런데 왜 수컷 공작새는 화려한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 꼬리가 화려할수록 암컷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암컷은 수컷의 화려한 꼬리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암컷은 왜 화려한 꼬리를 좋아할까? 유행이기 때문이다. 모든 암컷은 수컷의 화려한 꼬리를 선택한다. 하지만 일부 암컷이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암컷 중 한 마리가 화려한 꼬리가 없는 수컷과 짝짓기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암컷의 새끼가 암컷이라면 괜찮다. 문제는 수컷이다. 암컷이 덜 화려한 꼬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컷 새끼는 결국 눈에 띄지 않는 꼬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컷이 성숙하더라도 번식할 만큼 암컷들에게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결국 화려한 꼬리를 선호하는 유행 때문에 화려하지 않은 꼬리를 선택한 암컷의 자손은 독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작 암컷은 화려한 수컷의 꼬리를 쫓는다. 동양인이며 미국 국적인 아시안도 같은 문제가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여자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어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동양인 남자는 여자들에게 대부분 인기가 없다. 암컷 선택을 동물로 제한하면 결국 외모만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범위를 인간으로 축소하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외모만이 아니다. 오히려 부, 능력, 가족, 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 여성이 결혼을 위해 남성을 선택한다면 외모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성은 결혼 상대로서 남성의 잘생긴 외모보다는 좋은 보호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외모가 잘생긴 남자도 좋지만 돈, 능력, 두뇌, 좋은 성품을 가진 남자가 외모가 좋은 남자보다
더 결혼에 적합한 좋은 보호자이다. 케냐에는 카푸시 가족이 있다.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아버지와 상의해 가축을 많이 키우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다. 카푸시 가족 사람들은 빈털터리 남자의 첫 번째 부인보다는 부를 가진 남자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가축이 많은 남자, 재산이 많은 남자는 좋은 보호자이다. 일부 다처제에서는 카푸시 가족 사람들처럼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현재 일부 1처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수렵채집 시대에는 일부 1처제였다. 수렵채집 시대는 원시 공산주의의 사회였다. 동물을 사냥하면 다 먹을 수 없고 금방 썩기 때문에 이웃과 나눠 먹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없었다. 그래서 한 남자는 자신의 가족만을 돌보기에도 바빴다. 하지만 신석기 혁명을 거치면서 일부 다처제 사회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 수확한 밀과 쌀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었고 토지를 가지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인 토지가 있으면 주인이었고 토지가 없으면 노예였다. 목축업도 마찬가지였다. 소를 30마리 키우든 100마리 키우든 돌보는 일은 비슷했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불평등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사회가 형성되었다. 카푸시족도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다. 그렇다면 일부 1처제 사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공화국이 탄생했다. 공화국은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사회이다. 원래 프랑스의 모든 평민이 시민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루이 16세를 참수하면서 공화정을 선포했다. 그 후 프랑스 밖의 군주국들은 자신들도 같은 일을 당할까 두려워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전쟁에 참전한 평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시민권을 얻은 프랑스 병사들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에 맞서 싸운 국가의 왕실 소속 군대는 용병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군대는 용병에서 시민군으로 바뀌었고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일부 1처제는 왜 관련이 있을까?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남성이고 남성은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 않는다. 일부 다처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성이었다. 일부 다처제 하에서는 권력이 강하고 부유할수록 더 많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권력과 부가 넘치는 남성이 여자들을 다 빼앗아가고 나면 여자가 모자란다. 그러니 대부분의 남성은 독신으로 남아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표권을 가진 남성은 일부 1처제를 원하는 대표를 선출한다. 그래서 일부 1처제는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정착되었다. 일부 다처제를 원하는 권력자는 남성과 여성 투표자 모두가 싫어한다. 따라서 그들은 투표로 대표가 될 수 없다. 일부 1처제 시대의 여성은 어떤 남성을 원할까? 당연히 외모, 돈, 학벌, 직업, 집안 등 모든 것을 갖춘 남자를 원한다. 그들은 충실한 남편보다는 훌륭한 보호자를 원한다. 하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성 본인도 예쁘고 돈 많고 학벌 좋고 좋은 직업에 훌륭한 집안 여자여야 한다. 그런 여자는 드무니 결국 독신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보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훨씬 덜하다. 게다가 요즘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행이다. 여성은 결혼하지 않아도 잃을 것이 없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면 여성은 결혼 생활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이를 키워야 함은 물론 돈까지 벌어야 한다. 결혼은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사교육비는 치솟고 주거비는 상승하며 여성은 맞벌이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남편들은 치솟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여성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독신 여성은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랑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고 만다.
그녀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받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따라서 혼자 사는 여자들 때문에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선택할까? 연애는 여자가 시작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즉, 결혼은 남자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여자는 남자를 볼 때 20대는 외모, 30대에는 능력, 40대에는 성격만 좋으면 된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조건은 한결같다. 남자는 20대, 30대, 40대, 심지어 70대에도 이상형은 오늘 처음 본 어리고 예쁜 여자다. 하지만 남자가 정말 여자의 외모만 볼까? 그렇지 않다. 특히 능력 있는 남성이라면 여성과 결혼을 가정하고 만날 때는 외모만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돈을 잘 버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능력 있는 남성이라고 가정해보자. 여자를 선택하는 데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돈, 아름다움, 명석한 두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여자를 만나면 좋겠지만 확률은 0.01% 미만이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라도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혼 정년기의 남성이라면 여성의 명석한 두뇌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자녀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면 자녀는 대부분 엄마의 머리를 따른다. 즉, 여자의 머리가 좋으면 아이의 머리도 좋다는 뜻이다. 남자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더라도 어머니의 머리가 나쁘면 자식도 머리가 나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두뇌의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XY를 갖는 아들은 100% 엄마의 머리를 따라가고 XX인 딸도 50%는 엄마의 머리를 따라간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교육 방식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엄마의 영향이 지대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엄마가 똑똑하면 대부분의 자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한다. 따라서 남성이 머리 좋은 여자와 결혼한다면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전문직 남성이 같은 전문직 여성을 선택하면 부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따라서 머리 좋은 여성을 택하면 재산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부잣집 딸을 선택하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가 되어서야 남편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 여성의 외모를 선택하면 자신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좋지 않다. 결국 결혼 정년기에 유능한 남자는 좋은 아내보다 좋은 어머니를 선택한다. 결론. 현대 사회에서 독신주의가 부상하는 이유는 너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